추자도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전복된 지 사흘째입니다. 전복된 돌고래호의 선원들을 구한 것은 해경이 아닌 일반 어선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무능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구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경의 조직 구성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주 PD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 개편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3월 조직을 구조안전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 12월에 인명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신설했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네네. 인력이 예를 들면 수사나 정보 인력들이 네네. 안전 업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쪽으로 해서 조직이 좀 개편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장비 문제도 저희 그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장비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네, 얼핏 보면 조직이 구조군안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군안 인력으로 분류돼서 실제 함정을 타는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실제 바다에 배치되는 경비 함정을 예로 들었는데요. 경비 함정은 크기에 따라서 대형 함정, 중형 함정, 소형정으로 나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함정의 경우 EEZ,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광역구역에 배치되고요. 주로 중국 어선 단속 업무를 합니다. 중형 함정은 내해 구역에 배치돼서 어선 조업구역과 여객선 항로구역을 담당합니다. 소형정은 해안에서 20km에 이르는 연안 해역에 배치돼서 여객선 항로나 육지와 가까운 인근 바다를 경비합니다. 그러니까 어선이나 여객선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중형 함정이나 소형정이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라면 중형 함정 그리고 소형정, 구조군안 부서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형 함정이나 소형정에는 구조군안 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군안 부서는 대형 함정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군안 부서가 처음에 대형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안 장비가요? 군안 부서가요. 군안 부서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그런 면에서는 그건 인력의 문제니까요. 대형 함정은 인력도 많고 장비도 있고, 네네. 그 안에 이제 부서가 있죠. 근데 군안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소형, 중형 함정은 그 업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는 거죠. 예, 부서가 없더라도 그런데 구조 군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또 추가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력은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가 없는데 사람만 배정하다 보니 구조군안에 필요한 장비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중형 함정이나 소형정의 경우에는 잠수 장비나 잠수가 가능한 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네네. 예, 중소형 함정은 쉽게 말해서 잠수 측면에서만 보일 것 같으면, 네네. 중소형 함정에는 잠수 가능 인력이 없습니다. 예. 아예 없나요? 잠수 가능한요? 그러니까 잠수가 가능한 구조 인력은 이제 대형 함정을 타고 있고. 해양수색구조과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조직 변화는 사실상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대외비라면서 공식적인 문서로 공개하길 꺼렸습니다. 예,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이 인력 배치가 잘 되지 않았다. 또 전문성이 있는 그 구조 인력이 떨어진다. 특히 잠수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16 때도 불거졌던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짚어보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던데요.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담화문은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다음 주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는 그 본연의 임무인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월 14일 월요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4.16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 국한되고요.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탈출한 선원은 피해자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유형은 참사의 원인 규명, 구조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언론 보도의 공정성,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등 7개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예,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